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히타입니다. 제이님, 저희 절절TV 첫 회가 1800회 기록했고 구독자는 벌써 400명 가까이 됐는데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저희 이제 절절TV 이제 앞으로 1000명, 10,000명, 10만 이렇게 열심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왕 말 나온 김에 연말인데 불우익 돕는 셈 치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첫 게스트분을 모셨는데요. 아주 굉장히 재밌는 분을 모셨습니다. 국내 전체 기업 평균 연봉 1위 메리츠증권, 그 안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들만 모여있다고 알려져 있는 강남센터 8지점의 김성국 차장님 모셨는데요. 제가 이분을 모신 이유는 사실 저랑 히타님처럼 매일같이 앉아서 전업 투자를 하는 분들을 일반 분들이 따라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증권사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항상 지키지 않으면서도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걸로 유명한 분이고요. 2017년 한경스타어워즈라는 증권사 사람들의 주식 수익률 대회 같은 데서 1등을 했던 이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김성국 차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한경스타어워즈라는 게 일단 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경스타워즈가 그 제도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증권회사 분들 한 10팀 정도를 모집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수익률 게임 대회를 하는데요. 그 실제 돈을 주고서는 이제 그 돈을 갖고서는 이제 매매를 하는 건데, 뭐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운 좋게도 1등을 해서 그랬었죠. 우승 수익률이 어떻게 됐죠? 이게 몇 개월 동안 몇 프로가 나서 1등을 하신 건가요, 이게? 그게 사실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그때 10개 팀을 모집을 하면서 그 회사마다 지원자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 회사에서 한 3개, 저까지 한 3개 팀 정도가 지원을 했는데 저 빼고 2팀이 처음에 나가게 됐어요. 그 해에. 그래서 사실 좀 자존심도 좀 상하고 그러던 찰나에 2개 팀 중에 한 분이 그 중간에 이제 회사를 그만두시면서 다음 타자를 이제 모색을 하던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지원했던 이력이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이 왔었죠. 그래서 그게 대회가 진행 중이었고, 그때 3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4월 달에 연락이 와서 고민을 하다가, 왜 또 고민을 했냐면은 그때 당시에 대회가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그분이 이제 매매를 하고 있었는데 그 마이너스 5%가 난 계좌였어요. 그게. 그걸 물려받아서? 물려받았게 핸디캡 안고 시작한 그래서 10등에 마이너스 5%의 핸디캡을 안고 제가 시작을 그런데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고민을 좀 했죠. 근데 좀 자존심이 좀 상했었지만 좀 회복도 할 겸 해갖고 지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좌를 받는 건 마이너스 5% 시작해서 이제 11월 달에 대회가 끝났는데 71% 마이너스 5%에서 71% 했으니까 제가 수익 반년 동안? 그쵸, 반년 좀 동안. 넘게 제가 수익 낸 거는 뭐 76% 정도 되겠죠. 네. 사실 이제 저희가 같이 골프만 좀 치고 별로 친하지 않았었는데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저런 데서 우승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저희가 2017년에 별로 친하지 않았는데 이제 저는 그때 애널리스트 그만두고 나와서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뭐 구독자분들이 궁금하신 것처럼 저 역시 그 당시에 이제 그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뭐 사실 지금도 참 신기한 거는 저는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고리타분해가지고 자리에 이제 월화수목금을 가급적 지키면서 이제 주식 투자를 좀 하려고 하는 편인데, 김성국 차장님은 겨울 시즌에만 사실 모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골프를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사실 직장인들이 좀 이해가 저도 좀 안 되긴 하는데, 이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평균적으로 한 3번이니까 더 나가실 때도 많고, 연락해보면 맨날 골프장에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얘기하다 보면은 늘 그때 가장 핫한 주식들 가지고 가장 좋은 수익률을 또 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종의 약간 질투 같은 것도 많이 느껴서 맨날 물어보는데, 이제 워낙 친한 사이니까 사실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는 별로 못 들었어요. 대답을 저희 채널에 모셔놓고 도대체 어떤 식으로 주식을 선택하고, 그렇게 골프를 치는 와중에 어떻게 매매를 하고, 어떻게 고객들의 계좌를 관리하는지 이제 그런 게 궁금해가지고 모셨고요. 그러면은 아까 그 마이너스 5%의 핸디캡을 가지고 시작하셔서 네. 1등까지
이제 스타워즈의 스타가 되셨는데 그때 그 주력 종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가장 그 수익에 많이 기여한 종목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해요. 사실 그게 제가 뭐 마이너스 5%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커트 라인이 있어갖고 마이너스 20% 되면은 바로 대회가 이렇게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사실 마이너스 15%한 종목 찍고서는 맞으면은 그냥 끝나는 거기 그치니까. 때문에 좀 종목을 늘려놓고서는 최대한 버퍼를 두기 위해서 이제 어느 정도 그쵸, 이제 그쵸. 빠져도 이제 될 정도 이제 버퍼를 두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해서 사실 주력 종목이라고 하는 거 없고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이제 짧은 매매를 할 때 그때 했던 것들 위주로 해서 매매를 해갖고 좀 처음에는 이제 그래서 뭐 2분 만들어 놓고 뭐 5% 만들어 놓고 10%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진행을 하고 그 나중에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약간 한 종목 정도 빠져도 괜찮다 싶을 때는 그때는 비중을 한 40% 50%좀 채워놓고서는 그렇게 했었었죠. 대회니까 뭐 그랬을 수 있는데 네. 그러면 요즘에는 어떤 식으로 그 시장 주도주를 좀 계속 끌고 가는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의 주도주라는 건 사실 뭐 주도주라는 그 말은 있지만은 어느 누구인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고 그렇죠. 어떤 그렇죠. 종목인지 다들 헷갈려 하시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좀 주도주라는 거를 좀 잡을 때 보통 신고가 나는 종목들 위주로 좀 많이 보곤 합니다. 그래서 제 HTS 상에 딱 보면은 그 당일에 좀 센 종목들 그런 것들은 꼭 띄워놓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나거나 신고가 나는 종목들 중에서 끼를 그런 종목이 이제 좀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어느 주식이든지 뭐 솔직히 뭐 저희 뭐 텐베거 이러잖아요. 뭐 10배 나는 주식 뭐 이런 것들은 그 처음은 신고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냥- 당연한 얘기죠.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중에서 좀 추리는 편이긴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신고가가 났는데 네. 그 단순히 신고가가 아니고 세상에 없던 제품들, 음. 세상에 없던 그런 뭐랄까 컨셉. 컨셉 이런 게 나왔을 뭐 때 최근에 리메이드 같은 그런 것들. 뭐 요새는 뭐 다른 메타버스나 NFT 이런 게 유행을 하면서 이제 리메이드나 뭐 그런 관련 서울 옥션 이런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도 위주로 좀 픽을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예. 아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 건데 사실 네. 자리에 안 앉아 있는데 그런 걸 어떻게 하냐는 거지 내 말은. 아니 그거는 솔직히 HTS 본다고 답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예, 뭐 끝나고 봐도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바로 판단해서 살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사실 뭐 비중 있게 살라 그러면은 몇 날 며칠 고민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단순히 자리에 앉아 있다, 뭐 다른 걸 하고 있다. 그래서 꼭 그거를 잘 살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주식을 하면서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두 가지만 잘하면 되거든요. 매수 매도. 옛날에 박한 감독이 네, 공격과 수비 뭐 그런 수비만 거네요. 똑같아요. 저도 매수 매도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근데 개인적으로 가능성을 봤을 때 매도가 더 어려워요. 매수는 누구든지 하기 쉬운데 매도가 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매도만 잘하면 됩니다. 매도할 때만 네. 집중하면 돼요. 매수는 뭐 분할 매수를 해도 되고 고민을 해서 사도 되니까 진짜 막말로 그 딱 한 꼭지점은 네. 그 한순간밖에 없잖아요.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매도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그 매도에 대한 힌트를 좀 더 주실 수 있어요 혹시? 그건 저도 사실 여태까지 답을 못 그냥 했어요. 그날 정말. 예. 기분에 그러니까, 따라서 그러니까는 예. 오늘은 매도하고 싶은 날 뭐 이래가지고 매도하고 싶으면 매도하거나 진짜요? 아니면 좀 내 그 생각이 좀 바뀌었거나 아니면 음. 시대의 그런 뭐랄까 유행이 좀 바뀌거나 했을 때는 그렇게 좀 힌트를 좀 얻어서 하는 편이고 주로 뭐를 많이 보세요? 그러니까 뭐 정보라든가 그냥 아니면 자기의 그냥 그 모바일 앱을 보고 뭐 종목들의 시세만 집중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나는 뭐 텔레그램의 무슨 채널에서 힌트를 많이 얻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메리츠 강남 8센터가 워낙 유명한 데니까 그 커뮤니티에서 네. 어떤 정보를 얻는다거나 뭐 그런 게 다 각자 다 있잖아요. 네, 뭔가 그렇죠. 저는 그 레버리지를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그 레버리지란 책이 있어요. 거기 나오면은 제일 서두에 그 인생은 레버리지를 하거나 레버리지를 당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저는 레버리지를 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하면 약간 뭐랄까요, 패스트 팔로워, 약간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레버리지라는 거는 사실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신용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레버리지는 내가 없는 소스를 이용을 하는 거가 레버리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지 않는 부분을 남이 이제 뭔가 더 확실한 거 가졌을 그쵸. 때 그런 부분을 빨리 캐치해서 제가 활용을 하는 게 저가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방법이고 근데 그런 게 저의 약간 매매에 좀 주된 그런 줄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그 레버리지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밀인 것 같은데요. 영업 아, 기밀. 영업 기밀. 그러면 뭐하러 나오셨어요 여기? 그거는 그거 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활용할 그 뭐라고 말을 못하죠. 그거는 레버리지라는 거를 네. 활용한다는 거는 항상 다른 다 자원이기 때문에 그쵸, 그쵸. 소스가 다 다른 거기 네, 때문에 비밀이네. 그러니까요. 비밀이야. 네. 저의 레버리지는 하준두입니다. 저도 준지형 레버리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둘은 실제로 서로를 많이 이용해 네, 먹는데 그렇죠. 아니, 나도 많이 나의 레버리지이기도 하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제 그런 고수분들 맞아. 얘기를 해보면은 뚜렷하게 뭔가 딱히 답이 이렇게 딱 없어.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그 말로 뭔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뭔가를 항상 가지고 거기서 뭔가 엣지를 발휘하고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그게 단순히 말씀하신 대로 막 배팅을 세게 한다기보다도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이용을 하셔서 극대화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참 어떻게 따라해야 될지 참. 근데 참 놀라웠던 거는 사실 이제 우리 김 차장님도 40대에 진짜요? 들어선 사람인데 막 코인도 막 위믹스 코인 막 이런 것도 꽤 초창기부터 엄청 잘 따라 사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은 저렇게 어떻게 언뜻 보면 그냥 맨날 노는 것 같은데 그 시대에 가장 핫한 것들을 저렇게 잘 계좌에 넣고 그냥 맨날 놀면서 사람들의 로망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네. 그 신제품 이런 것도 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없던 단어들, 없던 제품, 없던 그런 뭐랄까요? 그런 것들 나오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한 10배 정도씩 났던 종목들 쭉 추스려 보면은 CGN 그랬었죠. 코로나 때문에 진단 키트 나오면서 그랬었고 그 전에는 뭐 최근에 이제 위메이드가 이제 좀 NFT, 뭐 메타버스, 뭐 P2E 뭐 이런 거 엮이면서 좀 올랐었고 뭐 마찬가지로 서울옥션도 그랬었고 진짜 10배 났던 것들 뭐 금호석이 이런 것도 10배까지는 아니지만 한 6, 7배 났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면은 다 없던 게 새로 인기가 얻으면서 거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멀티플 높아지고 하면서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종목들을 좋아하고 아까도 이제 뭐 제이디님께서 뭐 자리에 안 앉아 있다 막 그랬었는데 뭐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뭐 탐방 많이 다녔잖아요. 뭐 10년 전만 엄청 많이 다녔죠. 탐방 엄청 많이 다녔잖아요. 뭐 하루에 뭐 2-3개씩 다니고 막 거기서 이제 듣고 뭐 레포트 쓰셨겠지만 저희도 뭐 그걸로 매매하고 뭐 그랬었는데 요새는 사실 탐방 이런 것도 중요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뭐 보면은 야 저처럼 그냥 신고가 나는 종목들 왜 나는지 이유만 찾고 뉴스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으면은 대부분이 다 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 그걸 아직까지는 이제 실현하지 못하면서 좀 자신감이 없거나 아니면 방법을 아직까지는 좀 확실하게 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한두 번 성공 경험을 하다 보면은 잘 게 되고 뭐 저보다 더 좋은 수익을 얻으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내년에 뭐가 좋을 것 같냐 이런 건 참 어떻게 보면 의문인데 혹시 내년에 좋게 보시는 쪽이 좀 있으신지요? 메타버스나 뭐 NFT 관련, 뭐 P2E 관련된 종목들은 뭐 내년 초까지는 뭐 괜찮을 것 같고요. 저희도 이런 현업에 있는 사람들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내년 내내 좋을 종목을 알면 얼마나 그러니까요.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힘든 질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보통 뭐 1월 1일 날 셌던 종목들이 뭐 그해 좋은 성과를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올해 1월 1일 날 제일 수익률 좋았던 종목 기억나시나요? LG전자? 였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잘 모르죠 그런 거는 기억이 안 나죠 사실. 근데 꼭 그렇지 않다는 거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러니까 내년 한 해 좋은 종목이 아니고 지금 좋은 종목을 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멋있는 말입니다. 지금 뭐 주식 얘기만 주로 했는데 어떻게 보면 고객들도 꽤 있으실 텐데 요즘 거액자산가들의 관심사 혹시 이런 뭐 트렌드가 좀 있을까요? 최근에는 아무래도 세금 문제 때문에 많이 그렇죠. 이제 했었는데 뭐 오늘부로 거의 해소가 됐고 이제 뭐 내년부터는
100% 세금 물게 됐으니까 그거는 좀 일단락 된 것 같고요. 이제 추억의 저편으로 이제 20년 후 되면 20년 전에 이랬다 그런 얘기들을 하겠죠. 20년 전에 세금이 없었는데 막 그러면. 그래서 요새 보면은 유튜브에도 뭐 이런 주식 관련 채널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저희 절절 TV도 이런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탄생한 채널인데 지금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정말 이 스타 워즈에서 1등 하신 그런 분 입장에서 우리 이제 주식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또는 개인 투자분들한테 어떤 마인드로 이렇게 주식을 대해야 되는지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시죠. 채널 이름이 손절과 있죠. 다 네, 맞습니다. 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손절을 안 하려고 입절만 하려고. 그러니까요. 네, 저는 근데 그걸 거꾸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 네, 네, 손절은 빨리 하고 입절을 좀 늦추는 최대한 늦추는 방법을 하면은 결론 이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잃지 않는 투자를 하시면은 언젠간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뭐 당장에 50% 100% 이런 수익률을 기대하지 마시고 잃지만 않으면 언젠간 벌거든요. 그러니까 캐시플로우를 계속 플러스를 만들면은 그건 어쨌든 그건 버는 거니까 손절을 많이 하시고 입절을 적게 하시는 게 개인 투자들한테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절절 TV에 출연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소감이나 이런 거 좀. 제가 첫 게스트라고 하니까 상당히 좀 부담감이 좀 있었는데 뜬금없이 연락와갖고 나오라고 안 나오면은 큰일 난다고 그래서 어떻게 좀 유익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즐거운 경험이었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불러주시면은 더 준비 확실히 해서 다른 또 얘기 들려드릴 수 있는 거 있으면 정말 나와주시면 네, 약속 받았습니다. 네. 이미 다 녹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절절TV가 시작하자마자 올해 마지막 영상을 찍었는데요. 내년에 많이 성원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늘 감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저희 절절 TV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진짜 유익한 그런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